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바로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내가 정말 큰 사람을 놓쳤구나 하고 크게 깨닫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사람이 언제, 뭐 때문에 당신을 가장 후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지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더러블 타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은 지금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재회 상담을 할 때 특히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주제 중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났던 순간과 어떤 것에 후회를 가장 크게 했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화면 앞에 4가지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리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카드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한번 해볼까요? 먼저 두 분이 헤어질 당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현재 뭘 후회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조언까지 순서대로 한번 리딩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가 끝날 당시에 상대방은 사실 마음이 없어서 돌아선 모습이 아니네요. 뭔가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신 건지 계속 꼬여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사이에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거나 서운한 일이 생겼다거나 좀 장거리가 됐다거나 연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소홀함을 느꼈던 게 우리 일본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나는 이렇게 서운해. 너 연락을 조금만 더 성의 있게 해주면 안 돼? 약속을 지켜주면 안 돼? 우리 이때 보기로 했잖아. 뭐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 다음엔 이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실성 있게 제대로 된 약속을 해주셨더라도 두 분은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포지션이 좀 평화주의자고요. 좀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금 얘기해야 돼. 조금만 더 이따가 얘기하면 안 될까? 나도 생각이 많아 라면서 충돌 자체를 좀 싫어하는 성향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이 관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서운함을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한테 해줄 건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너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니? 라면서 오히려 우리 일본 분들에게 좀 이분 나름에도 서운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요. 뭔가 우리 일본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상대방 성향 자체에서요. 뭔가 일이라거나 돈, 자신의 생활 기반, 아니면 뭔가 사회적인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성향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애 자체가 이미 우리는 안정을 찾았어라고 좀 만만하게 본 것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방 성향상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지겠지. 뭐 다음에 생각하지 뭐 라면서 좀 좋게 보려고 하셨던 상대방의 성향이 먼저 보여진다. 그렇다 보니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을 원했던 우리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계속 회피하고 뒤로 미루는 이런 성향이 좀 많이 답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연애하는 동안에서 사실 상대방은 우리 일본 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쁘게
이쁘고 멋지게 봤습니다. 외적인 매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 눈에 우리 일본 분들이 확실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고요. 단정했고요. 깔끔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일본 분들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잘 만났다. 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칭찬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다. 야,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만났다 이러니까 그래? 라면서 좀 어깨가 뿜뿜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렇게 소중함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잘 챙겨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우리 일본 분들이 자기 자신을 챙겨주고 표현해주는 것들이 정말 특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관계가 끝난 뒤에야 정말 이 매력은 정말 찾기 어려웠던 매력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상대방이 알게 되셨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 보니 사실 상대방의 현재 마음 많이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예전에는 시간을 두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계속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부렸던 부분, 그리고 내 생각을 우리 일본 분들에게 강요했던 일을 좀 특히 후회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현명한 판단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관계를 할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조금 더 보담았어야 됐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답답해 죽어요. 복잡합니다. 일상생활이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잠들기 전이나 특히 일어났을 때,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깼을 때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할 걸 그랬나? 그때 어쩌면 일본이 나한테 자꾸 지친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너무 몰라줬나? 라면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파만 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단순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책임감이 같이 섞여 있고요. 상대방은 지금 이 우리 일본 분들하고의 관계에서는요.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분들하고의 관계가 자신의 연애관이나 앞으로의 이런 선택이나 미래에 큰 영향을 준 관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나의 뿌리가 되어줬어. 이렇게 힘들 때도 너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이 이제서야 너무 고맙고 미안해 라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후회가 크고 그리움이 크다면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는 못하고 아직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요 지금 호시탐탐 우리 일본 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차단당했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그 아이디가 아니고요 다른 번호인 건지 다른 프로필을 사용해서 우리 일본 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보여져요. 사진이 올라오는 거 연애하는 건 아닌지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얘가 지금 이 사진은 누구랑 함께 찍었을까 모든 상황들을 상대방은 은근히 많이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상대방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얘 나 없어도 괜찮구나. 얘 나 없어도 행복한가 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일본 분들의 큰 이 아름다움과 매력과 이 안정감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잘 지내는구나. 나랑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상실감으로 이런 감정이 다가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지금 우리 일본 분들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일본 분들하고의 관계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안정을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너무 챙기기 바빴다. 나의 일, 내가 해야 되는 계약, 내가 해야 되는 시험, 아니면은 취업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라는 사람을 많이 내가 챙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도 좀 잘 살기 위해서,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산 것도 맞습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 1번 분들에게 좀 잘해주셨다면, 그리고 힘듦이 조금 덜했다면 두 분이 굳이 헤어질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계속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나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상황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라고 좀 자꾸 이렇게 이해받고 싶었대요. 우리 1번 분들에게. 근데 1번 분들은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많이 몰아붙이는 것 같고, 아, 내가 정말 싫은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건가? 내 사랑이 와닿지 않나? 라고 하면서 조금 지쳐갔던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1번 분들도 많이 지쳐가셨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에겐 좀 해방감이라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라면서 프리덤을 외쳤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좀 많이 공허해졌고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이 커졌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후회가 헤어져서 외롭다 정도가 아니고요. 1번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노력할 걸. 아, 내가 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왜 자꾸 나중으로 미뤘을까? 내가 너무 힘들고 벅차서 너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너무 미안하다.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좀 일본 분들의 상대방이 좀 불쌍합니다. 물론 일본 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건 아는데요. 둘 다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면 두 분이 어쩌면 정말 두 분의 관계가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진 것만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일본 분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준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상대방은 문득 집에서 그 편지를 발견해서 우리 일본 분들이 더 많이 생각났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지금 큰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난다면은 상대방이 다가와 주실 거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가 미안해라고 사과하시는 케이스보다는 좀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DM이 올 가능성이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내고 나서 너의 반응이 어떤지 체크를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거라고 하니까, 혹여나 우리 1번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조금 미우시더라도요, 그냥 조금 좀 불쌍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떤가. 나도 너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도라도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방은 지금 우리 1번 분들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1번 분들께서 상대방의 이런 SNS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라는 케이스라면은 굳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여 주실 거라고 하니깐요. 우리는 더 차라리 상대방에게 연락이 더 빨리 땡기고 싶다면 SNS 사진을 더 많이 올리고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더 현명하고 좀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상대방과 우리 1번 분들의 제외의 팁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요. 재회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재회를 당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재회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만나갈 수 있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카드를 한 장만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두 분이 재회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어차피 두 분은 인연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어차피 두 분은 다시 만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락이 상대방한테서 온다면 처음엔 잘 받아주시다가 핵심적인 대화는 꼭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연락하고 왜 연락을 하게 됐냐? 아니면 혹시 예전처럼 바쁘면 또 그만할 거야? 라거나 너가 원하는 연애는 뭐야? 라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졌다. 왜냐면 상대방이 계속 또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트러블이 또 나게 되면은 사실 이 관계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본 분들께서는요, 이미 이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든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한테 내가 이런 존재라면 넌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 두 분이 협상이 좀 필요하다. 요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멀리서 우리 일본 분들을 바라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저 기다리시지는 마시고요. 우리 일본 분들의 삶을 더 잘 살아버리시는 게 상대방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일본 분들께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께서는 다가오기가 쉬울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그리워하고 뭐 이별 노래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빨리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상대방이 더 빨리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회를 계기로 정말 달라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신 상대방과 우리 일본 분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상대방은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마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두 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분들 반갑습니다.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관계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헤어질 당시에는 아, 그래, 이게 맞아. 이거 잘하는 거야. 이게 나의 인생에서 꼭 완벽한 해답일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별하는 당시에는 두 분 다 지쳐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계속 같은 문제로 뭐 다퉜다거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은 우리 2번 분들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성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 안에서는 우리 2번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근데 지금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해서 맞는 선택이라고 믿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계속 되뇌었을 과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잠깐 우리가 중단하면은 괜찮을 거야. 우리들 다 조금 쉬는 게 맞아 라면서 말이죠. 그 이별하는 당시에 상대방이 우리 2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를 봤을 때는요. 상대방은 우리 2번 분들을 굉장히 여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은 많이 여리다, 약하다, 또 상처가 많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 대화를 하면은 또 흔들릴 것 같았고, 특히 우리 2번 분들이 많이 울었다면, 혹은 2번 분들의 눈물을 본다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단단하지 못할 거야, 흔들릴 거야 라면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면, 내가 조금만 이해심을 길렀다면 이러면서 좀 후회가 보여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당장의 행동보다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은 없는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나한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마음 자체가 많이 달라요. 또한 우리 2번 분들을 보는 모습이 2번 분들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묵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연락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괜히 안부만 묻는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나 두 분이
이 결혼 정년기라면 정말 결혼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우리가 다시 합쳐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강하게 넣으셨다. 우리가 정말 완벽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다시 만나더라도 답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더 신중하고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사실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좀 후회하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우리 이번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생일이었을 수도 있고 기념일이었을 수도 있고 문득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다음에 하자, 할까 말까, 아 지금은 늦었으니까, 답장할까, 아니야 뭐 하려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머리로서 계산을 하면서 미뤄왔던 것이 지금 가장 후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라는 거를 실감하는 순간, 예전에 함께 했던 장소 아니면 오래된 사진이나 대화를 다시 봤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이번하고 진짜 끝난 거야, 너희 다시 안 만나니? 라면서 좀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그럴 때 상대방은 진짜 끝났나? 라고 하면서 이 헤어진 것에 대한 후회보다 내가 너무 시간을 끌었나 라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조금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분한테 연락 보낼 걸, 만나자고 할 걸, 만나자고 할 때 만나볼 걸. 에휴. 그럼 앞으로의 상대방이 우리 2번 분들하고 어떻게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아직 마음속에서는 우리 2번 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처럼 뭔가 밀어내고 싸우고 뭐 자존심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성숙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을 나도 드러낼게. 이전에는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나 너 좋아해. 너가 나한테 줬던 사랑, 내가 더 너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라면서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확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 견주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울질. 머리로서 계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 2번이 나를 받아줄까? 지금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이 가장 두려워 보이고요. 당장 큰 행동보다는 천천히 기회를 살피시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죠. 근데 이 희망이 상대방을 무조건 기다려주세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번 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면서 관계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인연줄은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거나 뭔가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만나졌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때문에 두 분이 끊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만큼, 이 관계가 사실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정말 반지를 들고 오던가 나랑 결혼하자 하던가 프로포즈를 하시던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상대방이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2번 분들의 일상을 지키면서 좀 스펙을 더 쌓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거를 더 많이 모으거나, 왜냐면 상대방이 정말 현실적이라서 막상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너 돈 얼마가 있어? 뭐 앞으로 어디 살 거야? 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 2번 분들께서 조금 더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해둬라.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신다면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을 하셨고요. 다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대방에게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 보이니 내가 지금 주변에 이성이 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드러내거나 질투 유발 작전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차라리 혼자서 잘 지내고 혼자서 잘 노는 그런 사진들을 더 많이 올려봐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날 뭔가 술을 먹고 연락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야 이 머리로 계산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연락이 오실 거라고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상대방과 우리 2번 분들 다시 근데 두 분은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뚝딱거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상대방도 용기 가지고 연락이 온 건데 그 말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거나, 우리 2번 분들도 이 연락이 너무 반가운데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좀 말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냥 반가우면 반가움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두 분의 관계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가 아니라 그냥 너가 너무 많이 생각났고 너가 많이 그리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상대방과 우리 2번 분들께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상대방의 속마음과 뭘 후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카드 느낌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는 우리를 놓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왜냐면 1번, 2번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 끝난 관계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놓아주어야 해 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별하는 그 전 그리고 만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 3번 분들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분명 그려봤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엇이든지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번 인생을 너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정말 컸던 건 맞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라거나 서로의 좀 상황들이 겹치면서 상대방은 점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3번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정말 가득하게 남아있었지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몰아갔던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도요. 우리 3번 너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3번 분들은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끝내야 돼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별하는 당시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을 봤을 때요. 굉장히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똑똑함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다루는 방식, 또 생각의 깊이가 좀 남달랐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너에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너의 의견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편으로는 그런 3번 분들 앞에서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대방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나요? 라고 봤을 때 관계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백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죠. 심판 카드와 공백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은 하나야.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지금 이렇게 아파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장 크게 리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아유 아니야 3번은 나를 잊었을 거야 라면서 좀 우울감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눈에 우리 3번 분들 어떻게 보이나요? 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저와 잘 맞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요. 또 웃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는 야 정말 3분만한 사람이 없었구나를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가장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3번 분들에게 더 사랑한다고 할 걸, 더 내가 너라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내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할 걸 이라는 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해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만큼 다 보여주지 못했다.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었음에도 확신을 주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아쉽고 후회하시고 계시고요. 사실 상대방은 3번 분들하고 이별 후에도 많이 우리 3번 분들을 떠올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계기는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리고 뭔가 술자리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성은 이런 게 아닌데 정말 3번 같은 사람이 없네 라는 게 느껴졌고, 특히 SNS를 통해서 3번 분들의 근황을 확인하셨다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무너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 내가 놓친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 어떤 관계를 원해? 너 나랑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너무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려움도 상당히 커 보여요. 혹시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같은 상처를 주게 되진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다가오시더라도 좀 천천히 다가오려고 하시고요. 또 특히 3번 분들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관계. 데빌 카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있어서 3번 분이라는 존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뭔가 그만두려고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보려고 해도 너만한 이성이 없구나라는 거를 더더욱 알게 돼버렸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은요 진짜 따뜻해요. 그러니까 데빌 카드와 케미스트리라고 한다는 거는 두 분에게는 정말 두 분도 모르게 끌리셨을 겁니다. 정말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너구나 라고 하는 그 직감이 굉장히 강했을 거다. 근데 케미가 좋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기는 힘들었다. 왜? 두 분의 상황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거 말고 표현을 해주시고 말을 하시는 게 두 분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을 숨기고 회피하면은 결국 두 분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측하지 말고 두 분이 직접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재회를 하고 나서도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상대방한테 연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곧 조만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카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가 연락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냥 너가 나한테 무슨 마음이야? 라는 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두 분의 관계의 속도가 더 빨라지시지 않을까. 만나서 바로 뭐 다이렉트로 뭐 술 한잔 하자, 얘기 나누자 하시더라도요. 그럼 우리 이제 1일 할 거야? 우리 그럼 이제 헤어질 일이 없어?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헤어졌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조금 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다시 만나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사랑에 빠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두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설령 3번 분들이 상대방을 다 잊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대들을 쉽게 잊지 못하고요. 사랑이 흘러 넘칠 거고요. 아, 역시 너였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안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개인적으로 3번 분의 그 상대방의 감정선이 진짜 예쁘게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도 후회지만 정말 소중함을 깨달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요.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저는 전달을 해드리는 것뿐 재미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파랑분들 반갑습니다.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관계가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던 관계는 아니네요. 오히려 이 상대방은요, 우리 4번 분들을 만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함께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웃는 날이 많았고, 또 상대방도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 하지만 검8번 카드가 나오면서 행복했던 만큼 답답하거나 현실적인 고민들도 상당히 많았던 게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만큼 다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내가 상황적인 여유 그리고 뭔가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해주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지금의 내 상황으로는 이게 한계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좀 묶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헤헤. 근데 그 당시에 상대방은 우리 4번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자로 봤네요. 뭔가를 열심히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연애를 하던 안 하던 간에 너는 분명히 잘 될 거고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조금 더 부족해. 내가 열심히 더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상대방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라는 걸 봤을 때 힘들긴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좀 차분해지고는 있어요. 마치 좀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상대방은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 지금도 가끔 우리 4번 분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때 진짜 좋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지금의 우리 4번 분들을 어떻게 봐요? 라는 걸 봤을 때 뭔가 내 삶의 한 파트를 바꿔놓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죽음 카드와 하프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이 인생관을 확 바꾸게 만든 사람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고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그래서 너랑 헤어졌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라는 사람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거는요. 이 행복했던 시간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자신감에 차 있었나 봅니다. 우린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우린 언젠간 또 하하호호 하면서 웃을 거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그 행복과 그 당연했던 것들이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두 분이 정말 익숙했던 장소, 옛날에 함께 나눴던 추억들이 있는 장소에 문득 지나가다가 우리 4번 분들이 떠올랐다고 보여져요. 그 순간에 아,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크게 밀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그냥 무작정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다 배가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뭔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 그만큼 좀 헤어진 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두 분이 만나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책임감 있게 다가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신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상대방은 움직이실 거고, 특히 리스펙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끝난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과정만 더 있었다면은 두 분은 헤어지지 않았어도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인정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처해져 있는 뭔가 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아, 그래, 그런 거라면 좀 힘들었을 법했구나 라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필요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오신다면은요, 서로 감정만 막 드러내는 것보다도 각자의 삶, 각자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존중하시면서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게 포인트다. 상대방과 맨날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 각자 일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연애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나아가 주시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진지하게 빠져들지 않는 거, 가볍게 즐겨주는 거, 그게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는 좀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연락이 아마 상대방의 연락은요, 나 너무 뭔가 좀 힘들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 뭔가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이거를 확장을 생각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 우리 4번 분들의 의견을 물으러 올 수도 있겠대요. 그러면 축하해 라면서 이제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뭐 쉬엄쉬엄 해 라고 하면서 조금 따뜻한 멘트를 날려줘 봐라. 그러면 그게 두 분의 연애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행복했기 때문에 더 늦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4번 분들을 잃고 나서야 우리 4번 분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당연했던 행복을 잃은 뒤에 정말 이게 컸구나라는 후회가 강하게 느껴졌던 상대방의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상대방은 우리 4번 분들하고 안착이 되고 싶었고 정착을 하고 싶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따라줬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 아쉬운 장애물들을 잘 해결을 하시고 나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